햇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교육 조력자 비비런덕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바로 햇반입니다. 저는 평소에 햇반을 굉장히 즐겨 먹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맛이 있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간편하게 조리를 할 수 있잖아요. 뜨끈뜨끈한 밥을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되니까요. 게다가 방금 전에 제가 이 편의점에서 사온 건데 유통기한마저도 21년 1월 30일까지 처먹처먹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도 굉장히 좋고 맛도 좋고 이건 뭐 일석이조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햇반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은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나 또 있죠. 오뚜기 밥이 나오면서 이제 햇반과 또 경쟁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기업들도 역시나 혁신을 꿈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별화된 역량을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을 기업들도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정말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느냐? 바로 큰 공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햇반 PPL은 아니에요. 제일제당 보고 있나? 자소서 항목 해설도 올렸는데. 자, 어쨌든 이 그냥 보통의 이 햇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두꺼운 햇반이 출시가 됩니다. 자, 요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혜택을 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기업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지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객들한테 뭔가의 혜택, 그러니까 용기는 더 커지고 용량도 커지면서 가격은 조금 더 낮추고 이러한 혜택들을 주는 것이 차별화된 서비스, 곧 차별화된 경쟁력으로서 주요하게 작용했던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 나왔을까? 바로 이 오뚜기 밥 중에서도 이 작은 밥, 작은 공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혜택을 조금 더 얹어준다. 용기를 크게 한다. 용량을 더 늘린다. 가격은 낮춘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 공기를 다 안 먹네. 라는 것을 기업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차별화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실제로 눈으로 보다가 이러한 작은 밥이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서비스를 얹어주고 보다 좋은 혜택을 얹어주는 것은 폭발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됩니다. 자, 그럴 때에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로서 기업들의 생존과 관련해 가장 차별화 요소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관찰을 통한 고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제 이 영상은 유통기간이 2년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초반에 저를 구독해 주시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이 무엇이냐고 막상 떠올릴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관찰력이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자, 관찰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의 모든 스타트업들이 데모데이라고 하죠. 이제 투자 요청을 위한 발표를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폭풍 성장기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혜택을 주면 우리의 서비스가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줄 겁니다. 그때는 누구나가 다 찾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달라요. 이제는 상향 평준화가 된 상황에서 정말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뭔지를 캐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찰이라고 하면 아직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안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조금은 부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관찰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관찰은 눈으로 잘 보는 겁니다. 잘 본다는 뜻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세네 번 보는 거예요. 10번 보는 거고 100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게 관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관찰이냐? 그렇지 않죠. 내가 발견한 그 행동 패턴들의 통계치, 그동안 쌓아왔던 이 통계치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지? 바로 이것을 아울러서 관찰이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내가 관찰력이 좋다라는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그래서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쌓아오면서 나름대로 관찰력이라는 것을 쌓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관찰력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냥 제 고등학교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좀 가르쳐 주기도 했었고, 물론 또 이게 도토리 키재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는 범위 내에서 뭔가 이제 가르쳐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 친구가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이 친구한테는 지금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급하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통계와 분석을 거쳐서 원인을 파악해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한테 가서 도움을 얻는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둘 다 이 친구의 자존심을 건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번째의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가요. 그리고 세 명이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최소한 이런 취지를 말했고 이런 것을 절대 누군가한테 말하거나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우리는 그때 모았던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서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게 책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저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별거 아닌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가 관찰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평소부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점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해낼 줄 알고 단순히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내고 그 분석된 원인을 가지고 개선점을 도출해낼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기에 저는 사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시든 면접에 가시든 저는 이런 관찰력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트렌디한 역량으로서 그리고 기업의 고민의 포인트와 나의 갖추고 있는 역량의 포인트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에게도 필요하고 나한테도 필요한 관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오뚜기밥 그리고 햇반과 함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뚜기 그리고 제일제당 이 영상 보신다면 저한테 광고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이